160건 문정 1년 11월 11일 을사 세번째 기사 1451년 명경태 2년 경년에 나아가다. 문정 160건 문정 1년 11월 12일 병호 첫번째 기사 좌참찬 앙순선이 송육전의 별집의 형식으로 경례로 된 각사의 일을 기록하도록 정하다. 정사를 보았다. 안승선이 아뢰기를 그 전에 송육전을 수천할 때 각사에서 항상 행하여 이미 경례로 된 일은 모두 기록하여 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관리가 위의 항목의 본래의 취지를 알지 못하고 산삭한다고 생각하여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거행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빌건대 추가하여 별집에 기록하여 씻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육전 이후 매년마다 수교한 것도 수찬할 때 아울러 편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이계전에게 이르기를 온성의 업성이 내가 오는 봄에 쌓고자 한다 하니 허호하가 말하기를 생각컨대 봄철에는 전염병이 흥행하는데 또 힘드는 역사를 더하면 즉 도리어 백성을 상하게 하는데 이를 것이니 가을에 이르러 쌓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으나 나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계승부는 옛도 억지로 중국 조정의 사신이 왕래하는 땅이니 수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성이 무너지면 마땅히 급급하게 수축하여야 하는데 또 그 거민의 부역이 빈번하고 무거워서 생업이 심히 어렵게 될 것이니 고율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옛날에는 속현인, 풍덕, 송림 등 몇 고을은 이제 다시 본부에 소속시켜 인민이 부석하게 하고 군액을 넉넉히 하여서 거진으로 하라. 또 청태와 홍화를 갈고 심을 때 관리를 보내지 않는 것이 어떠한가. 하천의 제방과 관계는 그 이익이 대단히 크므로 내가 어질고 상스러우며 부지런하고 미접한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위임하고자 한다. 지금 하삼도는 차츰 그 이익을 얻으니 마땅히 다시 검거하겠으나 단지 동서 양계만은 수리야 어두우니 더욱 지극히 염려된다. 위임할 사람으로 누가 좋은가. 또 10인이 같은 죄로 직첩을 횟수당하였다가 그것을 도로 줄 때 이르러 산 사람만 특별히 도로받은 은혜를 입고 죽은 사람은 홀로 은혜를 입지 못하니 또한 아울러 돌려주는 것이 어떤가. 그것을 정부의 대신과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정사를 보는 것이 끝나자 황부인 남지 김종서 안승선 허후를 부르고 이계전에게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니 황부인 남지 김종서 등이 말하기를 봄철에 돌을 주우면 전염병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가을철에 돌을 줍고 성을 쌓는 것을 아우러 한다면 비록 많은 사람을 움직이더라도 돌을 줍는 것이 멀어서 1년에 쌓기를 마치지 못할 듯하니 봄철에 돌 줍는 군인을 윤본으로 역사에 나가게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안승선이 말하기를 성을 쌓는 것은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봄철에 백성을 부리다가 전염병이 아울러 유행하면 도리어 백성을 상하게 하는데 이르를 것이니 가을철에 역사를 시키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허우도 말하기를 봄철에 돌 줍는 것을 그만두고 가을철에 군인을 배로 정하여 돌을 줍고 성 쌓는 것을 아우러 하소서 하였으나 황부인 등의 의논을 따랐다. 하천 제방의 일은 모두 말하기를 하천 방축의 이익 가운데 매우 커다란 이익이 있는 것은 거의 모두 방축을 쌓고 이미 세운 법에 의하여 시행하니 별도의 예로 사람을 임명하여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양계는 진펄에 경작할 만한 곳이 매우 많으나 아직 기경하지 않는데 어찌 하천의 제방 쌓기를 일삼겠습니까? 마땅히 유수를 내려 진펄의 백성들로 하여금 갈고 씨를 뿌리게 하소서 하였다. 허후가 말하기를 신이 전에 경기감사가 되었을 때 하천 제방을 일러서 유수를 내리니 신이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고 백성들에게 가려서 막도록 권장하였으나 결국 그 효과는 없었으니 다만 이미 세운 법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으나 황보인 등의 의논을 따랐다. 계승부의 폐단을 바로잡는 일에 대하여 황보인과 남지가 말하기를 전에 홍화, 청태를 경작하였기 때문에 내 자신 내섬시, 인순부, 인수부, 도염서 등 5개사의 관은 각각 1인이 내려갔었는데
정사년에부터는 이것이 폐단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1개사의 관원만 보내어 5개사의 일을 겸하여 다스리게 하여 계승부를 총괄하여 다스렸습니다. 홀로 침장고의 관원은 매년 한 명씩 내려보내니 그 홍화 청태를 갈고 심은 것과 김장의 일을 부득이 하여야 한다면 거전대로 관원을 보내는 것이 편합니다 하니 김종서, 안승선, 허후가 말하기를 각사에서 경작하는 물색은 상납하는 숫자와 역사에서의 인부의 출처와 폐단의 유무를 자세하게 상고한 뒤에 다시 의논하소서 하므로 김종서 등의 의논을 달았다. 황보인 등이 또 말하기를 계승부 건방의 몇 고을을 일찍이 본부에 소속시켰으나 그 뒤 폐단만이 있고 이익은 없어서 다시 경기를 소속시켰으니 거전대로 하는 것이 편합니다. 성을 수축하는 것은 대신을 보내어 살펴보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직첩을 수탈당한 자에게 죽은 뒤에 다시 내어줄지 여부를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사면할 수 없는 죄 이외에 을에 다시 내어주어야 할 자에게는 도로 내어주는 것이 편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부서는 백성이 많이 부여함이며 진펄은 진창으로 된 벌을 말한다. 홍화는 잇꽃인데 붉은 묵감의 재료로 쓰였다. 청태는 푸른 빛의 이끼로서 푸른 물감의 원료로 쓰였다. 침장고는 김장이나 야채 따위를 담그거나 갈무리하던 궁중 안의 창고인데 또는 그 일을 맡아보던 관할을 말한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12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연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12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산에 있는 물회한들을 수색하여 주인에게 세환하도록 명하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삼각산과 도봉산의 두 산에 굶주리고 무리한 무리들이 혹은 여러 절에 모이거나 혹은 바위 굴 속에 숨어 서로 모여 무리를 이루어 좀 도둑질할 것을 도모함으로 무진년에 이 무리를 추세하여 거의 수백 명에 이르러 모두 본주인에게 돌려보냈으나 지금 또한 간혹 있다고 하니 병주로 하여 몇 가지 수색하게 하여 그 주인에게 쇠안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무진년은 1448년 세종 30년이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12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최윤덕 이게 이수로 세종대왕께 배향할 신하로 정하다. 전일에 의정부와 육조에서 세종대왕에게 배양할 신하를 의논하여 아뢰니 곧 맹사성, 최윤덕, 허조, 신계, 안순, 이수 등이었다. 이때 이르러 임금이 사정들이 나아가 도승지 이계전을 인견하여 좌우를 물리치고 취사 선택을 비밀히 의논하여서 최윤덕, 허조, 신계, 이수로 정하였다. 또 말하기를 생존한 신하도 또한 배양을 의논할 것인가 사후에 의논할 것인가 하니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신이 듣기로는 송나라 때는 대신이 흉한 날에 제서를 내려서 배양을 정하였다고 하고 살아있을 때 의논하여 정하였는지의 여부는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옛 제도를 상고하였더니 생시에 의논하여 정하였다는 말이 있었다. 다시 선거하여 아뢰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지금 배양하는 신하들은 모두 앞으로 공신을 삼을 것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세종조에는 국가에서 무사하여 공을 세울 바가 없었는데 어찌 배양하였다고 하여 공신이라 읽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수가 배향에 낀 것은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이수는 병조판수로 졸하였으나 무슨 업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종대왕께서 어려서부터 때부터 이수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세종대왕께서 30여년간 정치의 아름다움을 이룬 것은 모두 학문 속에서 나왔으니 이 공이 큽니다. 의정부에서 그예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일품직이 아니면 예장할 수 없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수는 이품직으로 졸하였으나 세종대왕께서 백관을 거느리고 거예하셨고 또 명하여 예장하도록 명하였으니 세종대왕께서 대접하심이 또한 중하였습니다. 배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께서 자주 이수의 일을 말씀하셨으니 배양하는 것이 옳다 하고 또 말하기를
선왕 때 명하여 별감을 저자로 보내어 그 간사한 것을 금하게 하시던 일을 너는 들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명하여 별감을 보내어 저자의 물가의 경중을 살피게 하는 일은 신도 들었으나 아직 별감이 몸소 스스로 고찰하였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제 별감을 저자로 보내어 그 간사한 무리를 체포하고 금하는 것이었단가 하니 대답하기를 이 일은 유사의 일이지 임금이 하이할 바는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그 애는 상난 것을 알립니다. 예장은 예식을 갖추어 지내는 장사이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12일 병호 5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야간에 순찰하는 법을 거듭 밝혀 거양토록 청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경성 내외에 도둑의 무리가 흥행하는 것이 근래에 더욱 심하여 백성들의 근심과 피해가 작지 아니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도둑의 무리가 있는 곳을 혹은 형주를 통하여 비밀리 알리고 혹은 외인을 통하여 비밀리 고하면 본조에서 비밀리 아뢰어 갑사 별시위와 총통일을 뽑고 호군과 삼군 진무를 거느리고 길을 나누어 동시에 나아가 체포하게 하고 또 인정 뒤에 순작하는 법은 육전과 수교에 이미 섬세하게 갖추어 빠짐이 없으니 진실로 거듭 밝혀 거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순작할 때에 병마를 타고 보병이 없는 곳 까닭에 도둑들이 말 가는 소리를 듣고 미리 먼저 숨어서 피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순작에도 거리의 좁은 길에는 다니지 아니하는 것은 병마가 출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도둑을 하나도 잡지 못하니 이제부터는 순찰을 돌 때는 각기 그 사이 총통으로 하여금 다른 군사들의 예의에 의하여 경패를 나눠 순직하게 하되 매 경마다 순간은 평상시에 순장을 행하지 않은 좁은 길에 마병과 보병을 나누어 보내어 탐색하여 체포하게 하며 매일 순작을 거두어 정할 때에는 별순의 마병과 보병도 아울러 마련을 더하여 모아서 본조에 대기시켜다가 그때 임하여 취지하여 시행하게 하시되 그 순간이 순행에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도 아울러 고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인정은 야간 통행을 금하기 위하여 매일 밤 10시에서 28번, 새벽에 33번 큰 종을 치던 일이다. 순작은 순찰이며 경패는 경을 돌 때 가지던 신패이며 취지는 임금의 허락을 받습니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13일 정리 첫 번째 기사. 당사자가 죽은 경우도 직첩을 거두어 들인 사람을 마감할 때 아울러 마감토록 하다.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예전에 직첩을 거두어 들인 사람을 마감할 때 당자가 죽은 경우는 아울러 마감하지 아니하였는데 이후로는 당자가 죽은 경우도 아울러 모두 기록하여 실리되 그 전에 실리지 않았던 사람도 또한 아울러 마감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13일 정리 두 번째 기사. 구치관이 의주성 쌓는 일의 종사관으로 다시 임명되다. 성균관 사이에 구치관이 평안도 한길도 도 채찰사 황보인의 종사관으로서 의주성을 쌓는 것을 감독하였는데 얼마 아니 되어 허물어졌으므로 이것에 좌제되어 파직되었으나 황보인의 아랜대로 따라 그 전대로 종사관이 되었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13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집현전에서 관원 1인의 결론을 보충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지 않다. 집현전에서 아뢰기를 관원 1인의 결론이 있으니 빌건대 전례에 의하여 본전의 당상관과 정부와 이주가 함께 의논하여 천망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집현전에는 인원이 많다니 아직 정지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1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이계전 등이 임금의 몸이 불편하심을 알고 망제를 정지하도록 청하다. 이계전 등이 아뢰기를 지금 내의 말을 듣고 상체가 미령하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운 때를 당하여 추운 것을 무릅쓰고 거둥하심은 불가합니다.
내일 망대는 청크대 친히 행하시는 것을 잠시 정지하소서. 그늘의 몸이 회복되시면 곧 동지 별제의 날도 멀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 군데가 쑤시고 아픈데 따라서 머리도 또한 약간 아프다. 내일 제사는 내가 마땅히 나가지 않겠다 하였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14일 모신 두 번째 기사. 영의정 황보인을 보내어 개성부의 성을 살펴보게 하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15일 기용 첫 번째 기사. 임금의 병이 차츰 나아간다 이르다. 승정원에서 문안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픈 곳에서 고름이 나오는 고약을 붙였는데 고름이 나오니 두통도 또한 차츰 나아간다 하였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15일 기용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사인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1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문안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아침에는 차도가 있더니 어제 저녁에는 쑤시고 아파서 밤에 수지를 붙인 뒤에 약간 양통은 있으나 그러나 어제 저녁 같지는 않다 하였다. 수질은 거머리 있고 양통은 가려워서 긁은 뒤에 아픕니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1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임금의 병을 문안하다. 의정부에서는 사인을 보내고 육조에서는 예조낭청을 보내어 문안하니 정교하기를 나는 이미 차도가 있다 하였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1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승정원과 정부 육조에서 문안하였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17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양녕대군이 김경제로 하여금 상경하여 그 딸을 시집 보내도록 하기를 청하다. 양녕대군 이제가 언문으로서 짧은 편지를 써서 아뢰니 그 뜻은 김경제로 하여금 상경하여 그 딸을 시집 보내도록 하기를 청한 것이었다. 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17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전중추원 부사 이맹상이 허안석의 아내에게서 받은 노비를 속공시키도록 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모지리가 허안석의 첫 아들인지의 진위를 헌부에서 변정하여 조사할 때 전중추원 부사 이맹상이 허안석의 아내 이시의 종용으로서 노비 3, 4구를 받고 이시가 소송한 모든 문서에 모두 기획을 검증하여서 이시로 하여금 억지로 변정하여 소송을 걸게 하였으니 강상을 문란시킨 것이 매우 간휼합니다. 그러나 일이 사유 이전에 있었으므로 주의를 다스릴 수 없으니 그 받은 노비를 속공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기획은 문서에 수결한 서명한 수결의 획이고 건정은 개치를 하여 바로잡음이며 간휼은 간악하고 엄흉합니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1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이후로 다시 임금의 병을 문안하지 말도록 명하다. 승정원과 의정부 육조에서 문안을 하니 전개하기를 점차 나아가니 이후로는 다시 문안하지 말라 하였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1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친히 하천의 제방과 관계의 기묘함에 대한 유수를 지어내리다. 임금이 친히 유수를 지어 황해도 평안도 감사에게 내리기를 내가 들으니 중국은 관계를 성하게 이용하는데 허니 수차로서 성공을 거두는 예가 많다고 한다. 또 들으니 외나라에서도 또한 관계를 이용하므로 그 때문에 비록 조그마한 수재와 한재가 있어도 신롱함이 적으니 백성의 식량이 항상 넉넉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그전부터 또한 하천의 제방에 물을 저장하는 것이 많이 있었으나 이익을 줄 만한 것이 많은 까닭에 만약 수재나 한재를 만나면 백성이 흩어져 유망한다. 선왕께서 이를 염려하여 수차의 법을 세웠다. 그러나 본국은 토양의 성분이 부족하여 물을 받을 수 없는 까닭에 수차의 법은 마침내 이익을 보지 못하였다. 내가 일찍이 이를 생각하여 보니 천지 사이에 생의가 널리 행하여 비는 적시어 주고 해는 말라서 말리어 주는 것이 자상하고 은근하다. 그러나 하늘과 땅이 크지만 반드시 유감이 있어서 혹은 큰 물을 내기도 하고 혹은 가뭄을 일으키기도 하여 인유와 같지 못하다. 그러므로 하늘은
반드시 사람에게 손을 벌리어서 사람이 능히 재량하여 만들고 도와준 뒤에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극진히 하고서 하늘에 기대하면 선언은 바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선왕이 수차에 유의하시던 뜻을 생각하고 또 금년에는 북도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함으로 밤낮으로 뜻을 계승하여 백성을 구제하는 방법이 되는 소위를 생각하니 일로서는 하천의 제방과 관계가 같이 급한 것이 없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개벽한 이래 나라를 세운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만약 관계할 만한 곳이 있었으면 옛날 사람이 입이 다 하여 지금은 반드시 새로 이용할 것이 없을 것이다. 또 일찍이 이미 경기에 제방한 곳을 시험하였으나 모두 물 때문에 무너져서 단지 백성의 노력만을 허비하고 결국 이익되는 바는 없었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옛 사람들이 모두 다 이미 하였다고 생각하여 생각을 두지 않는다면 즉 면화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심은 것이 이제 오래되지 아니하고 화약이 그 이용을 자세하고 극진하게 한 것은 을칙년부터였다. 이 같은 부류가 하나가 아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말과 같다면 이 같은 일들은 모두 오늘날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경기에 시험하였으나 이익이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 대개 또한 사람의 일이 미진한 것이지 어찌 하천의 제방의 주의이겠는가. 무릇 수리를 다스리는 것은 옛날부터 어렵게 여겼다. 요 임금 때 곤이 공적을 쌓았으나 이루지 못한 것을 징계하고 다시 대우를 임용하지 않았다면 천하의 중민이 어찌 쌀밥을 먹는 공이 있었겠느냐. 지금은 다만 인력의 다수와 물을 쓸만한 한지의 여부를 논하여 그 경중과 이해를 살필 뿐이요 그 방축이 경고 한지의 여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대체 동에서 도 할 수 있고 서에서도 할 수 있으며 별로 커다란 폐단이 없는 일이라면 마땅히 옛날의 관례대로 하고 고쳐 만들 필요는 없으나 농사일은 늦출 수가 없다. 하삼도 같은 곳은 본래 수천이 많고 민속도 농사에 힘쓰니 이제 고치어 확장하지 않더라도 또한 가하다고 하겠으나 평안도 황해도는 근년에 계속하여 흉년이 들어서 태반이 유망하니 만약에 구제할 만한 일만 있다면 마땅히 급급하게 할 일이지 어찌 늦출 수가 있겠는가. 대체로 모든 농사는 물이 나면 하늘이 상하고 갈무면 수준이 상하는데 수재의 피해는 구할 도리가 없지만 한재인의 피해는 하천을 제방하고 물을 경작하여 구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병인년, 정묘년 간에 평안도와 황해도의 기근이 더욱 심하였던 것은 수전을 만드는 것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금년에도 두 도는 또한 실롱하는 데 이르렀으나 수전을 만든 것은 아주 심한 데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이것이 내가 관계에 급급하고 수전을 만들려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내가 부지런히 하고 민첩하며 너그럽고 소탈한 선비 한두 사람을 택하여 수리의 책임을 오로지 위임하려고 하는 것이다. 춘추로 순찰하면서 백성들에게 농상을 권장하고 순순히 수전의 이익을 가르치고 타이르며 백성들의 진정한 바람에 따라 혹은 하천을 막기도 하고 혹은 못을 파기도 하여 혹은 진펄에 샘이 있는 땅을 개간하게 한다. 이와 같다면 새로 개간한 첫 해에는 비록 결실이 무성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수년 뒤에는 이익을 얻는 것이 자연히 배나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는 백성들이 만약 떨쳐 일어나서 새로운 수준을 많이 개간할 때 첫 해와 2년에는 그 세를 선면하고 3년째와 4년째에는 그 조세를 반납하게 하고 5년째에는 그 절량의 조세를 거두면 대체로 또한 백성을 구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뜻을 가지고 대신들에게 의논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도의 감사에게 유서를 내려서 수준을 권장하여 만들게 하면 됩니다. 하나 내가 다시 이를 생각해 보니 과연 대신들의 의논과 같이 바야흐로 민간의 일이 많고 또 사람을 보내어 새 일을 일으킨다면 고식적인 백성들은 먼 날의 이익을 헤아리지 못하고 시끄럽게 수심과 원망을 하게 될 것이므로 그 일을 그만두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니 그 도에는 진벌의 땅이 많이 있지만 수전 만드는 일을 백성들이 기꺼이 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니 경은 이 뜻을 알고 나의 뜻을 가지고 두루 촌 백성들을 깨우쳐 주고 인도하기를 이익으로써 한다면
그 중에 하는 백성이 있어서 반드시 서로 이끌고 이를 응할 자가 있을 것이다. 경은 찾아서 묻고 그들과 논의하여 수전을 많이 만들되 혹은 셈이 있는 곳에 이거하고 혹은 하층과 못을 막아서 밀려게 해롭게 하지 말고 백성의 원망을 일으키지 말고 이 일을 한다면 반드시 경고하게 할 것이요 그 스스로 하여금 스물 할 것은 스미게 하고 저수할 것은 저수하게 하여 모름지기 타인으로 하여금 가능이 없게 하라.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평안도의 하천은 모두 험하고 커서 막을 수 없다 하니 경은 이 뜻을 아우러 알고 마음을 다하여 포치를 적당하게 하고 행할 만한지 여부와 민정이 원하고 싫어하는지를 추후에 자세하게 깨달아라 하였다. 수차는 물을 대는 기구의 하나인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관계에 이르러서 성공을 거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하였다. 얼증년은 1445년 세종 27년이며 병인년은 1446년 세종 28년이고 정민년은 1447년 세종 29년이다.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1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허모지리가 허안석의 자식인지의 진위에 관련한 여러 사람을 논쟁케 하다. 의금부의 사례기를 고군사 허안석의 아내 이씨가 노비와 가제를 오로지 삼촌 진려 허만석의 아내 권씨에게 주고자 하여 이르기를 모지리는 허안석의 자식이 아니다 하고 그 아우 이백자의 아들 이흥직은 이씨에게 시양되어 노비 29를 전에 얻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기를 모지리는 종의 김승재의 소생이다고 하니 모두 유래 장 100대와 도 3년에 해당합니다. 허만석의 아내 권씨는 남편의 형으로 시양을 겸하여 허안석의 노비와 가제를 전하여 얻고자 도모하여 이르기를 모지리는 허안석의 첩의 자식이 아니라 하고 전 군사 허징은 이씨의 청을 들어 말하기를 허안석은 본래 첩이 없고 또 첩의 자식도 없다 하고 유명부는 이씨가 준 노복을 받고 이르기를 모지리가 허안석의 첩의 자식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고 이흥직은 말하기를 허안석이 본래 모지리는 첩의 자식이라 이끌지 않았고 다른 종과 같은 예로 사환하였다 하였으니 모두 장 80의 도 2년에 해당하며 이백자는 수종 한 사람이므로 장 90대의 도 2년 반에 해당합니다. 이 형직은 단지 존장을 범한 데에 좌제되어 논하지 말고 유명부가 받은 종은 속공시키고 이씨와 근씨는 단위로 결별하고 나머지 죄는 속을 거두소서 하니 명하여 정부에 내려 이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을 하여 아뢰기를 모지리 어미는 바로 이씨의 계집종이니 하나는 종이요 하나는 아들입니다. 자식의 소송 때문에 죄가 정모에게 미치는 것은 도리어 모자의 윤리를 상하게 하여 정리를 합당하지 못하게 하니 청컨대 죄를 주지 마소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율문에 의하여 가다나소서 하였다. 임금이 명하기를 이씨는 논지하지 말고 허징은 공신의 아들이니 단지 직천만을 거두어 외방에 부처하고 권씨는 장형을 집행하는 것을 면하고 속을 거두도록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율문에 의하여 단죄하고 또한 자원에 따라 속을 바치게 하라 하니 정부에서 또 아뢰기를 이 흥직은 처음 공주를 받을 때 말하기를 무릇 이씨의 소송 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전 충주 이맹상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하더니 지금에 이르러 이맹상과 대지를 한즉 도리어 말하기를 경우는 이전에는 이맹상이 지시하여 계획하였고 그 이후로는 이맹상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말하는 바가 험과 자못 다르니 이것은 이맹상을 사유 이전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상에 관계되는 일이니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청컨대 이흥직과 이맹상은 다시 그 이유를 공문하여 만약 정상이 나타나고 사실을 토하게 되면 율문에 대조하여 과제하소서. 이맹상은 연로한 대신으로서 주의를 다스리는 것은 불가하니 성상의 재량여하에 달렸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이제 양녕대군의 짧은 서간을 보니 대체로 가난한 집의 여자가 성혼할 수 없으면 관가에서 자장을 주게 되어 있다 하였는데
부모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친족이 혼인을 주관하는 것은 국가에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김경재는 남에게 기식하면서 겨우 하나의 포위를 입은 자입니다. 비록 올라오더라도 무슨 물건을 가지고 자장을 만들어 딸을 시집 보내겠습니까? 이는 양녕대군의 청으로 와서 보게 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물며 김경재는 세종조에 있어서 악역의 주의를 얻었으니 어찌 올라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대저 자신에게 절실히 하지만 스스로 밝힐 수 없는 일이면 혹은 신문고를 치고 혹은 상언으로서 상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지금 양녕대군은 태종조에 있어서 종묘와 사직에 주의를 얻고 추방하여서 돌아오지 못하는데 세종께서 특별히 우애의 정을 가지고 서울로 소환하였으니 은혜가 지극히 두터웠습니다. 겨우 편안함을 얻어서 부귀를 누리는 것이 바로 양녕대군의 분수인데 이제 원하는 바를 편지로 상달하니 어찌 신하의 소용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편지에 무례한 말이 많이 있으므로 신등은 시로 깜짝 놀랐습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주의를 다스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일찍이 세종족에서 대체로 하고자 하는 일은 편지에 써서 아뢰었으니 대개 편리함을 따르고자 하였으였다. 또 양녕은 이 같은 일이 무례가 되는지 알지도 못하니 정부의 언어는 지나치다 하였다. 시양은 양사자 할 목적이 아니면서 남의 자식을 기르던 일인데 수양은 자식이 없는 경우이나 시양은 자식이 있더라도 남의 귀한 자식을 대신 길러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다. 단위로 결벌은 양반의 부녀가 죄를 지어서 태장의 형벌을 가할 때 호돈만을 몸에 걸치게 하고 물볼기를 때리던 일이다. 과단은 주의를 단정함이며 경운년은 1450년 세종 32년이고 포위는 선비의 옷, 즉 비천한 신분이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1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 김문기가 아뢰기를 안병과 정편의 둔전에서 금년에 수확한 잡곡이 836석입니다 하였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19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소훈왕후께 존호를 더하는 것을 봉상시로 하여금 의하게 하다. 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소훈왕후께 존호를 더하는 것은 원경왕후께 존호를 더하던 예의에 의하여 봉상시로 하여금 의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21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달무리하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21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동지이므로 휘득전에서 제사하고 경복궁에서 망굴 하례를 행하다. 백관이 분사하여 하나는 휘득전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는 경복궁에 나아가 망굴 하례를 행하였다. 본조의 하례는 정지하고 단지 표리만 올렸다. 표리는 의복의 겉간과 안집이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21일 을묘 세 번째 기사. 경상도 현풍현이 6년인 관계로 연분을 한등 감하여 주다. 경상전라 충청도도 채찰사 정분이 와서 복명하니 임금이 인견하였다. 정분이 아뢰기를 경상도 현풍현에 우박이 곡식을 헤쳐서 농사가 부실합니다. 청컨대 연분을 한등을 감하여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21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시문에게 시호를 내려 안효공이라 하다. 영의정부사 시문에게 시호를 안효공이라 내리니 화친한 것을 좋아하여 다투지 않음을 아니라 하고 오종을 편안하게 한 것을 효라 하였다. 오종은 고조부, 증조부, 조부, 자, 손의 5대를 말한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2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임금의 몸이 불편한 이유로 내일의 정사를 정지하도록 정하다. 임금이 내일 정사를 보고자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상처가 비록 회복하셨다고 하더라도 종기에서 고름이 아직도 그치지 아니하고 그늘의 추위도 심한데 추위를 무릅쓰고 기거하는 것은 불가하며 또 어제는 정분을 인견하셨으니 바람과 추위에 상할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내일 정사 보는 것을 정지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는
감기로 머리가 아팠으나 오늘 낮에는 이미 나았다. 그러나 머리가 무거우니 내일 정사 보는 것은 정지하겠다 하였다. 문정실록 19 문정 1년 11월 28일 병지은 두 번째 기사. 정분이 웅신진을 웅천현으로 하고 인민에게 관사를 지어줄 것을 청하다. 정분이 아뢰기를 지금 경상도 웅신진 거주민이 40여인의 장고에 인하여 신이 몸소 친히 이 진을 살펴보았더니 네이버에 항상 거주하는 외인뿐만 아니라 여러 섬의 계획 외에도 폭주하여 환란이 호홀한 간에 달려 있습니다. 실로 요해진 까닭에 국가에서 진을 설치하고 군대를 두어 성원으로 삼고 군사를 엄하게 하여 위험을 보이게 하니 그 염려가 지극합니다. 그러나 첨절제사가 수령을 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이 관사도 없이 다만 진군 100여 인만을 인솔하고 기울어져 무너진 초가집에 기숙하니 고단하고 약함을 보이게 되므로 도리어 외인들이 가볍게 보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생기게 할 뿐입니다. 그곳의 주민은 전적으로 관에서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변이 생겨서 모이라고 호령하여도 보존하여 지키기가 어려우니 국가에서 진을 설치한 본의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김해의 웅신 완보 천읍삼현과 창원의 산려 세 마을은 모두 본읍과 큰 산이 막아서 스스로 하나의 경기를 이루었으니 하나의 업을 따로 설치할 만합니다. 청컨대 삼현과 삼마을을 합하여 하나의 현을 만들어서 웅천이라 호칭하고 첨절제사로 하여금 현감을 겸하게 하고 관사를 지어서 인민을 모아 보호하며 군대를 엄하게 하여 굳게 지켜서 강한 것을 적에게 보여주면 오랜 세월 동안에 아주 안전한 개척이 될 것입니다 하여 명하여 2조에 내려 정부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홀은 트럭만큼 틀리는 지극히 짧은 사이이다. 고단은 번족하지 못하고 외로웁니다. 문정실록 19 문정 1년 11월 24일 무 첫 번째 기사. 독승기 이계전이 안평대군에게 문신의 직을 겸하게 함이 온당치 못함을 아뢰다. 정사를 보았다. 이계전이 아뢰기를 역대에 배양한 고사를 상고하니 생시의 의논을 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송나라 때 함유의 왕과 증로 공을 영종에 배양하였는데 모두 그가 흉한 날에 제서를 내렸을 뿐입니다. 전날 집현전에서 이 고사를 상고하여 아뢰며 또한 말하기를 홍서하던 날에 제서를 내렸으니 필시 전일에 의논하여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승지 박중손이 이 말을 가지고 아랜 것뿐이며 실로 살았을 때 논하여 정한 고사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그 말을 듣고 고사가 있다고 여겼더니 집현전의 말은 다만 억측의 말이었구나 하고 또 이계전에게 이르기를 안평대군 이용이 영릉의 비명을 썼으니 그 직함에 문신의 직을 겸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대답하기를 비문 안에서 비록 한두 자를 더 하거나 빼더라도 반드시 대신과 의논하여야 합니다. 이 일은 마땅히 대신과 의논하여 결정할 일입니다 하였다. 이에 황보인 남지 김종서 정분 안중선 허후를 불러 이 일을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대군의 직함에는 상관이 없으며 그 높은 것이 비교할 수가 없는데 아래로 문신의 직을 겸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상관은 실직이 없이 녹을 받는 관은 그 작지를 띠고 있었습니다. 문정실록 19 문정 1년 11월 24일 무 두 번째 기사. 윤도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19 문정 1년 11월 24일 무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이백선, 임효련, 이연 등에게 주의를 주도록 청하다. 칠참 찰방 이백선이 도망간 참리의 전지 임마 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전지를 임마 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남과 병작
시속에서 밭을 남에게 주어 경작시키고 소출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병작이라고 하였다. 소출한 잡곡을 자기 물건처럼 여기고 사역원 직장 임효령과 전 판사 이연 등 구인에게 보내주고 또 그 아내의 청을 들어 조 오석을 평양 판관 최재남의 아내 이씨에게 주었고 또 이조 판서 권맹순의 사위 전 직장 김계권의 청을 들어 도롱이와 녹비를 주고 또 전임자 십두를 몰래 진임자 십두를 몰래 권맹송에게 뇌물로 주어 뒷날을 위한 소지로 삼았습니다. 최재남은 평소에 집안에 가르침이 없어 그 아내로 하여금 관과의 물건을 청구하게 하였습니다. 위의 항목의 각 사람은 유골에 모두 유죄입니다. 또 이전에 수교한 가운데 준자와 받은 자를 모두 장리로 논지한다 하였으니 범한 것은 비록 작다 하더라도 모두 용서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이백선, 임효련, 이연, 김계권 등을 장리로서 논하고 권맹송은 집정 대신으로서 법령을 돌보지 않고 공공연하게 뇌물을 받았으니 이미 탐람한데 그를 취획함에 있어서는 이래로서는 집의 종이 몰래 받았다고 핑계하며 자기는 참여하지 하여 알지 못한다고 여러 가지로 꾸며대며 더욱 간사하여 대신의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조선께서 재량하여 시행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단지 임효령과 김계곤은 장리로서 논하는 것을 면제하고 권맹소는 이미 파직하였으니 또한 아울러 논하지 말게 하였다. 칠참 찰방은 황해도의 경천, 용천, 금교 등 칠참을 관할하던 참노찰방이고 임만은 각역에서 말을 갈아타는 일을 말한데 영리가 맡았으나 때로는 향후와 정명에게 강제로 이 일을 맡기기도 하였다. 진임자는 참깨이다. 장리는 작물을 먹은 아전이다. 문정실록 실건 문정 1년 11월 25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집현장 교우리 양성지가 강무장 주위에 사는 백성들의 검수에 의한 피해를 보상토록 건의하다. 정사를 보고 윤대를 하였다. 양성지가 아뢰기를 그년에 강무장을 크게 넓히어 검수가 번성하여 화곡을 해치니 주민의 태반이 유리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유망하였으나 공부는 옛날과 같으니 가령 이류가 머물러 살아도 전일 여러 호수의 역을 바치게 되므로 날로 더욱 조잔하여 백성들이 전전하고 이리저리 헤매게 되므로 노루나 사슴이 인가의 부엌에 들어와도 써도 피하지 않습니다. 강원 감사 김헌지가 횡성현에 이르러 불악에 가서 새벽에 일어나 뜰 가운데 곡성을 듣고 물으니 말하기를 백성의 밭이 단지 일결이 있는데 화곡이 차츰 익어가서 이를 가지고 처자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어젯밤에 노루와 사슴의 피해를 받아서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졌으니 백성이 어찌 살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크게 울었습니다. 김은지도 슬퍼서 대답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군도 역시 그러하니 빌건대 정부와 병조에 명하여 의논하여 철원, 평강, 이천, 양평, 지평, 춘천, 홍천, 횡성 이외에 헤아려 공부를 파하여서 가난한 백성에게 주신다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김헌지로 하여금 마련하여 아르게 하였으니 그 글이 아침이나 저녁에는 이를 것이다. 글이 이르면 즉시 구처하겠다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국가에서 집현전을 설치한 것은 그 조석으로 의논하고 생각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너희들이 모든 국가의 일에 대하여 극진하게 의견을 말하고 숨김이 없으니 내가 대단히 아름답게 여긴다 하였다. 이때 임금이 예의로 다스림을 구하여 여러 신하가 윤대하면 반드시 언사와 안색을 바로하고 듣는데 매우 열심이었고 고달픔을 몰았으며 혹은 해가 중천에 이르러도 수라를 들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또 야대 법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전전은 여러저기 옮겨다니는 모양이고 예의는 대단히 단단히 차리는 마음이고 야대범은 임금이 밤중에 신하를 불러서 경련을 베풀어서 경사의 고금 질환에 대하여 강하던 일이다. 문정실록 실건 문정 1년 11월 25일 김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25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사헌지편 문여량이 권맹송 김계곤을 사면한 것의 부당함을 아뢰다. 권맹송이 집정 대신으로서 뇌물을 받았으니 이율의 정죄가 있는데도 논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김계곤도 또한 장리를 면하게 하시니 그것이 법을 세우는데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맹손이 비록 뇌물을 받았으나 그 보내어준 물건이 개봉도 않고 노복의 방에서 나왔으니 이는 또 좀 의심할 만한 점이 있다. 만약에 증회를 받은 것이 의심할 것이 없었으면 어찌 대신이라고 하여 죄를 주지 않겠느냐. 김계곤은 그를 보내어 청하고 구하였으니 정리가 가증하다. 그러나 그것을 받지 않고 일이 발각되었으므로 장리를 면하게 하였다. 그 나머지 각각 사람이 받은 바의 물건도 또한 소소함으로 면하여 주었다 하였다. 문여랑이 아뢰기를 다른 사람들은 그만이지만 권맹손이 증화 받은 물건은 비록 노복의 방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의 증언이 권맹손이 알면서 받았다고 합니다. 하물며 대신의 죄는 여러 사람의 증거로서 결정하도록 이미 성은에 있음이겠습니까? 신흥은 알고도 받았다고 여깁니다. 김계곤은 비록 증화를 받음에 미치지는 못하였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가 청한 글에 도롱이를 얻지 못한다면 피물도 또한 무방하다는 말을 하였으니 참으로 받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청컨대 신등의 말을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의 죄는 마땅히 우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므로 권맹선은 다시 죄를 줄 수 없고 김계곤의 죄는 상량하여서 시행하겠다 하였다. 정죄는 법조문에서 노는 죄와 같은 죄다. 우례는 특별히 대우하는 예이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25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지편전 부교리 서거정 수천 허조 정은 홍응 교수랑 이파 예문 검열 심신 권지 성문은 부정자 박기년에게 명하여 경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독사하는 것을 허락하고 달마다 쌀과 술을 내려주게 하였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25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삼도 채찰사 정군이 경상도에서 진상하는 물선을 상도는 안동과 상주에서 하도는 진주와 밀양에서 내도록 하여 사도회로 정하고 나누어 거두어서 공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25일 김이 여섯 번째 기사. 여러 대신들과 군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문제에 대해 의논하다. 임금이 병조 참판 황수신 도승지 이계전 동부선지 노숙동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외방의 군사가 모두 군장을 갖추지 않고 이웃골에서 빌려다 정금과 사열에 응한다고 하니 그러한가 하니 황수신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노숙동이 말하기를 연호군이 군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타의 선군과 시비군, 영진군은 모두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고하고 날카롭지 못할 뿐입니다. 갑사나 별 시위도 간혹 갖추지 못한 자가 있으며 내금이 충순위, 충의위, 방패, 60 별군, 총통위는 모두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지금 법을 세워서 외방 군사의 군장을 점거하면 주의를 받을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갑자기 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임신년 9월 16일에 이르러 시행한다면 이전에 준비하는 자도 또한 많을 것이며 비록 혹시 갖추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죄는 주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병조의 임무가 많은 것은 나도 또한 알고 있으나 아직 어떻게 하여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하니 황수신이 말하기를 군사가 그전에 비하여 배나 많은데 모두 4개월에 서로 교대하므로 번상하면 점거하고 번화하면 취재하고 넣어보냅니다. 여기에 또 다시 취재하여 보충하니 취재하여 합의하는데 차착이 있고 본성에 보도하는데 차착이 있으며 고신을 주는데 차착하는 등의 일이 있어서 송사하는 사람이 뜰에 가득하여 날마다 넉넉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 대략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이계전이 말하기를 군사가 4개월에 서로 교대하는 법을 세울 때 신이 세종께 아뢰기를 4월은 버루어 농사 때입니다. 번상하는 사람은 2, 3명의 종을 데리고 짐을 싣고 오며 번하는 사람도
사람과 말 두셋을 거느리고 와서 맞이하여 가므로 농사가 한창인 달에 농민으로서 길에 있는 사람이 해마다 항상 수만 명이 됩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 사내가 경작을 하지 못하면 혹은 굶주림을 받는다 하였으니 이것은 참으로 불가합니다. 아니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러나 이미 법을 세웠으니 고칠 수가 없다 하였으니 지금에 이르러서도 잊지 못하였으나 정중하게 감히 말을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당시에 이 의논 올릴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하였다. 어떤 의논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하기를 군사를 5번으로 나누어 1년에 서로 교대하여 번을 쓰게 하면 즉 6년에 한 번씩 번성하게 되니 번거롭고 소란스러운 패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를 골라서 5년에 한 번씩의 간격으로 번성한다면 어느 때 제주를 연마하고 섭진하여 정의의 군사가 되겠습니까? 또 번성을 하지 못하고 죽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군민이 헛되이 군관의 직책만 받고 여러 해 동안 한가하게 앉았음이 옳겠습니까? 이 의견이 옳은 듯하므로 4개월의 법을 고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황수신이 말하기를 본조에는 이같이 일이 많으니 청컨대 예조의 검상과 녹사의 제도에 의하여 삼관의 문신 4명을 간택하여 사무에 가장 기뉴한 무선사와 무비사에 각각 2명씩 차정하게 하여 사무에 참여하여 다스리게 하면 마땅히 유익할 것인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지난번에 겸정랑 겸주아랑의 의논이 있어서 내가 옳게 여겼는데 경등의 뜻은 어떠하겠느냐 하니 모두 말하기를 참으로 옳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정부에 의논하여 다시 아뢰어라 하였다. 연호군은 나라에서 토목공사에 인부를 동원할 때 호적을 통하여 그 지역에서 징발하던 일반 인부를 말한다. 즉 일반 민호이고 영진군은 각 지방의 영과 진에 소속된 군정,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에 있었다. 60원 군사의 하부 조직을 이루고 있는 대장 20인과 대부 40인을 말한다. 점고는 점호이고 임신년은 1452년, 문종 2년이며 하비는 임금이 신하에 올린 글이나 전조의 관리 임용에 대하여 그 비답을 내리던 일이다. 차착은 순서가 틀리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삼관은 성균관, 예문관, 교서관이다. 무선사는 병조의 한 분장인데 무관, 군사, 무반, 잡직의 제수, 고신, 녹패 등 무과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무비사는 병조의 한 분장으로 군적, 마적, 병기, 전함, 점열, 군사훈련, 방수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25일 기미 7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사창에 능한 감사에게 관작을 상으로 주는 법을 신중히 정하도록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호조에서 수교한 해당 제목에 경상도의 각 고을에 사창을 설치하되 매 하나의 사창의 의창의 곡식 200석을 나눠주고 해마다 1석에 3두를 더하여 수납하며 만약 그 완들인 신롱한 해는 3두의 이식을 면제하고 사장을 두어 그 일을 주관하게 하고 일사에 받은 바 200석이 자라서 500석에 이르며 그전에 받은 바 200석은 다시 의창에 납부하여 사장은 구품의 산관으로 제수하고 이후로부터 500석에 찰 때마다 한 작업을 올려서 주어 포상하는 언전을 보이며 사창에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고찰하도록 하되 연말을 당할 때마다 그 실적을 기록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 지부하여다가 서용하는 데 미쳐서 그 실적을 고찰하여 폐단이 없이 잘 이식을 누리는 자는 사유를 갖추어 아뢰어라 하였습니다. 위의 조항에 의하여 직을 상으로 주되 비록 그 이식을 늘린 숫자가 잦다 하더라도 뜻을 굽히고 사정에 따라서 거두고 나누어 주는 것이 고르지 않아서 해가 백성에게 미치게 한 자는 율문에 비추어 주의를 주며 직첩을 상주지 말고 그리고 그 직책을 상주는 일은 병조로 하여금 마감하게 하소서. 여기에 이거하여 참상과 사창의 법은 온 도를 시험하여 연구한
제도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단지 몇 개의 업을 가지고 시험하면 그만입니다. 작지 아니한 관작을 상으로 주는 것을 가볍게 미리 정하는 것은 미편하나 시험을 하여서 그 도의 감사가 사창에 능한지 능하지 못한지의 이름을 기록하여 계문하면 다시 마감을 더하여 시행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사장은 사창을 운영하던 우두머리를 말한다. 문정실록 10권 문정 1년 11월 2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보충군의 진고하는 법을 위반한 신자승을 파면토록 명하다. 정사를 보았다. 처음에 도관에서 보충군의 진고한 자에게 자매를 아울러 주었더니 헌부에서 말하기를 보충군의 자매는 아울러 종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운 법이 있습니다. 하고 정랑 이 신자승을 탄핵하니 대답하기를 자매가 이미 문안에 올랐으며 양인이 아울러 종천하지 않는 것이 옳고 문안에 올리지 않았다면 아직 양인이 못 되었으니 종천하는 것이 옳다 하며 거부하고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헌부에서 의논하여 청하니 정부의 명하에 이를 의논하게 했는데 이때 이르러 의논하여 아뢰기를 자매를 아울러 종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법이 있고 또 자매는 역안에 올리지 아니하였으니 올리지 아니하였다면 자신에게 관계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찌 문안에 올리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하여 종천하겠습니까? 보충군의 진고하는 법은 본주인이면 전부를 주고 그 나머지는 타인이 진고한 예의에 의하여 구를 계산하여 줍니다. 이제 이 일은 본주인이 없으니 마땅히 타인이 진고한 예의에 의하여 구를 계산하여 주어야 하는데 그 사유를 살피지 않고 전부를 준 것은 대단히 불과합니다. 하니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문안에 올리지 아니한 자매를 종천하는 데 대한 가부는 어떠한가 하였다. 여러 재상들이 혹은 옳다하고 혹은 옳지 못하다고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의논이 결정되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가지고 죄주는 것은 불가하다. 전부를 준 일은 혼미한 소치인이 신자승의 지식책을 파면하라 하였다. 신자승은 의산 위 남희의 사위였다. 임금이 도승지 이계전에게 명하기를 뒤에 마땅히 서용할 것이니 너는 그리 알려 하였다. 이계전이 또 봉상시 제조 안승순의 말을 가지고 아뢰기를 봉상시의 도제조 영의정은 전례를 살펴보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봉상시는 일이 제사의 큰일에 관계되니 항상 출근하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세 달에 한 번씩 출근하여 여러 가지 일을 총괄하여 다스림 1년에 4번뿐이니 번거로운 배단이 없이 일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지평 이 맹령이 아뢰기를 권맹손이 200선의 뇌물을 받아서 집에 두고 수일 만에 일이 발각되었으니 진실로 알지 못할 이치가 없습니다. 노복들이 함부로 받았다고 핑계하여 허물에 굴복하지 아니하니 매우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제 내버려 두고 논하지 않는다면 세운 뜻에 있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맹손이 증해 받은 일은 비록 명백하지만 그러나 이 물건을 개봉하지도 않고 그것을 헌부에 바쳤다. 만일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면 어찌 며칠이 되도록 열어보지 않을 이치가 있겠느냐. 이것이 가히 의심할 만하다. 죄가 의심되니 반드시 장리로 논지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이 명령이 또 말하기를 김계곤이 장인의 형세에 의지하여 이 백선에게 청구하였는데 장리로 논하지 아니하는 것은 더욱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계곤의 정성을 다진다면 작물 받은 것을 어찌 의심하겠느냐. 그러나 그 물건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으니 또한 가히 말할 것이 있겠는가. 내가 장차 다시 생각하겠다 하였다. 이 명령이 나가자 임금이 승지 이계정과 강맹경에게 말하기를 권맹성의 주에는 의심스러우니 가볍게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논하지 말라. 다만 준자와 받은 자가 모두 죄가 있는데 준자인 200선만 장리란 이름을 얻고 받은 자는 장리로서 논한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죄는 같은데도 벌을 달리하는 실책이 있지 않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받은 자는 모두 자질이 구레하니 헤아릴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 판관 최재남과
김계고는 조사입니다. 그러나 최제남은 그 아내가 함부로 청하였고 김계고는 비록 먼저 청하였으나 집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이 발각되었으니 이것도 도소를 떠나지 못한 것과 같으니 모두 용서할 만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김계고는 장리의 이름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 가하다 하니 이때 사람들이 이르기를 권맹순과 최제남은 모두 장물을 받은 자로 권맹순은 죄를 종에게 돌리고 최제남은 죄를 아내에게 돌려 모두 죄를 면하니 받고 면했다는 비방이 없지 않다 하였다. 종처는 부모 중에 한쪽이 천인일 때 그 자식도 천인이 되는 것이고 역안은 천인이나 신랑 역천에 대하여 그 구실을 매긴 문안이고 도소는 물건을 훔친 현장이다.